안녕하세요. 핑크베이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볼 책은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그리고 6번째 바이올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글 윤여림, 그림 안녕달. 엄마는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엄마랑 처음 떨어져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하룻밤 자고 나올 너를 기다리는데 오래전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네가 아기였을 때 엄마는 잠든 네 곁을 쉽게 떠나지를 못했어. 떠났다가 금방 돌아와도 다시 네 숨소리를 듣곤 했어. 내가 안 보는 동안 혹시라도 네가 어떻게 될까봐 겁이 났거든. 웃기지? 까꿍. 네가 좋아했던 까꿍놀이 기억나니? 안 보이던 엄마가 까꿍 나타나면 너는 좋아서 까르르 웃었잖아. 그럼 나도 좋아서 까르르 웃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던 거야. 잠깐 서로 못 본다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꼭 다시 만난다는 걸. 엄마. 잠깐만 기다려. 엄마 잠깐만 화장실 좀. 하지만 엄마가 잠깐만 안 보여도 네가 불안해할 때가 있었어.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을 두드리며 울고, 내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 와도 문 앞에서 목 놓아 울었지. 하지만 너는 곧 깨달았어. 엄마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금방 너에게 돌아온다는 걸 말이야.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난다는 걸 말이야. 그런 네가 자라 어느새 유치원에 가게 되었어. 첫째, 둘째 날은 씩씩하게 유치원 버스에 올라타던 네가 셋째 날부터 유치원에 안 가겠다고 떼를 썼어. 버스 앞에서 엄마 옷을 붙잡고 눈물을 펑펑 쏟기도 했지. 다시는 엄마를 못 볼 것처럼 말이야. 나 유치원 안 갈래. 엄마랑 있을 거야. 이제는 아니야. 너는 확실히 알게 된 거야. 아무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난다는 걸. 그런데 참 이상하지. 네가 유치원 버스를 타고 캠프를 떠난 날 엄마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라. 얼마나 네가 보고 싶었는지 몰라. 혹시나 너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힘들어 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어. 하지만 엄마는 알아. 너는 엄마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씩씩하게 보냈을 거야. 그래서 엄마도 네가 보고 싶은 걸 꾹 참고 씩씩하게 하루를 보냈단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만났지. 서로를 꼭 안았지. 언젠가 네가 더 멀리 떠나고 엄마는 집에 남아있을 날이 오겠지.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날도 오겠지. 그래도 괜찮아. 너는 엄마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재미나게 세상을 누빌 테고, 엄마는 네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재미나게 하루하루 지낼 테니까 아주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 우리는 꼭 다시 만날 테니까. 사랑하는 아이야, 세상을 훨훨 따라다니렴. 날다가 힘들어 쉬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오렴. 엄마가 꼭 안아줄게.
다음 이야기 6번째 바이올린. 글 치에리 우게가키. 그림 친렁. 옮김 김희정. 하나는 학교에서 열리는 학예회에 나가려고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 대회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할 거라는 하나의 말에 오빠들은 하마터면 올라가 있던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하나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겐지 오빠가 말했어요. 넌 고작 초급반이잖아. 농담이겠지. 고지 오빠도 거들었어요. 음표 몇 개 간신히 켜는 수준이면서. 그건 학교 전체 학예회라고 하나야. 너 완전 망칠 거야. 하나는 나뭇가지 위에서 원숭이처럼 웃어대는 오빠들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어깨를 쭉 펴고 바이올린과 활을 손에 꼭 쥔 채 말이에요. 집에 들어온 하나는 잠자코 바이올린을 내려다보다 줄을 잡아당겼어요. 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오빠들 말대로 하나는 이제 막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겨우 레슨 3번 받았을 뿐이지요. 하나가 진짜 바이올린을 처음 잡아본 건 지난 여름 일본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을 때예요. 아주 옛날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교향악단 단원이셨어요. 할아버지는 그 악단 제2 바이올린 연주자였고 한 번은 일본 왕가 앞에서 연주한 적도 있대요. 하나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연습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켜는 맑고 명랑한 바이올린 소리가 창호지 바른 2층 방문까지 퉁퉁거리며 올라오곤 했어요. 그리고 향긋한 골풀 향이 나는 다다미 방에 푹 잠긴 하나를 살그머니 깨웠죠. 그 소리는 아침 햇살처럼 부드러웠어요. 할아버지는 보통 모차르트나 맨델스존 그리고 바흐의 작품을 연주했어요. 여름날 저녁이면 새 오누이는 아이스크림과 오렌지를 먹으며 할아버지의 연주를 들었죠.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하나는 언제나 산에 두고 온 7마리 새끼를 그리워하는 어미 까마귀에 관한 옛날 동요를 청했어요. 할아버지가 연주하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하나의 마음은 행복하고도 서글픈 감정의 잔물결로 일렁이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클래식이나 동요만 연주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이올린으로 엿이 날개 비비는 소리도 만드셨죠. 웃자란 풀 속에서 하나랑 숨바꼭질하던 그 초록벌레에서 나는 소리 말이에요. 바이올린 줄을 튕겨 빗방울 소리도 흉내내셨는데 기름 먹인 하나의 종이 우산 위에서 들리던 장대비 소리랑 똑같았어요. 어스름 해질녘 반딧불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할아버지는 멜로디를 작곡해 들려주기도 했어요. 반딧불이 빛이 여느 때보다 더 높은 곳에서 춤추듯 반짝이는 아름다운 멜로디였죠. 밤마다 하나는 서늘한 메밀백에 머리를 누이고 할아버지 연주를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자장가는 어찌나 달콤하던지 마치 담요처럼 하나를 포근히 감싸 꿈나라로 데려가곤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날 하나는 할아버지께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께도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는 레슨만 받는 게 아니라 학예회 발표 준비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는 연습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 겐지 오빠와 고지 오빠는 집을 뛰쳐나갔어요. 귀를 틀어막고 투덜대면서 하나는 엄마 아빠 앞에서도 연습했어요. 두 분은 열심히 들어주셨지요. 설거지와 그릇 정리를 하면서 조조 앞에서도 연주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 조조는 고개를 갸우뚱대다 바이올린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가끔 으르렁대기도 했어요. 빛바랜 할아버지의 교향악단 시절 사진을 앞에 두고 하나는 연습을 이어갔어요. 그 사진을 보며 연습하면 힘이 났거든요. 할아버지처럼 앙코르를 외치는 청중의 박수갈채 속에 연주하고 있다고 상상했어요. 드디어 학교의 날이 됐어요. 학교 강당은 기대와 흥분으로 술렁였어요. 하나는 무대 뒤에서 순서를 기다렸어요.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죠. 앞서 12명쯤의 발표자가 갈고 닦은 자신의 재능을 뽐냈고 그중 5명이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하나는 여섯 번째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마침내 사회자 선생님이 하나의 이름을 불렀어요. 무대 위로 걸어갈 때 하나는 바이올린을 감추듯 겨드랑이에 바짝 붙였고 활을 든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큰 바다에서 나는 것 같은 웅웅 울리는 소리가 하나 귓가에 가득했어요.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오빠들의 말이 생각났어요. 겐지 오빠랑 고지 오빠 말이 맞았어. 난 망했어. 하나는 한 톨 쌀로 변해서 강당 마룻바닥 틈 사이로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환한 조명 때문에 관객석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찬찬히 둘러보자 마치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듯 친근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큰둥한 표정으로 웅크려 앉은 오빠들이 보였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응원하는 짝꿍 제스도 보였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손에 든 아빠와 하나를 향해 웃고 있는 엄마 얼굴도 보였죠. 하나는 잠시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다음 풍선처럼 두 뺨을 부풀리고 숨을 내쉬었어요. 쉬익 하면서 귓가를 덮었던 웅웅 울리는 소리가 사그라졌어요. 그리고 마치 한 줄기 달빛이 하나 머리 위에 비치는 듯했고 강당의 모든 사람이 그 빛 너머로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나의 귀에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온 힘을 다하렴, 하나야. 그 여름에 할아버지는 하나에게 말씀하셨죠. 아마도 할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하나를 응원하실 거예요. 하나는 약을 삼키듯 두려운 마음을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저 온 힘을 다해 열심히 할 거예요. 이건 엄마 까마귀가 아기 까마귀들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설명을 마치고는 바이올린을 턱 밑에 끼고 활을 제 위치에 놓아 연주할 준비를 했어요. 이윽고 귀에 거스리는 거친 세계의 음을 연주했어요. 다음은 우리 옆집 고양이가 밤에 내는 소리입니다.
하나는 바이올린 줄들을 가로질러 화를 끌었고 바이올린은 크고 앙칼진 소리를 냈어요. 이번엔 종이 우산 위 빗소리입니다. 하나는 바이올린 줄을 튕기듯 뜯어 귓등에 살포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하나는 혼자 연습해온 특별한 소리 연주를 계속했어요. 무대 위는 윙윙거리는 꿀벌 소리와 음메하는 소, 찍찍거리는 생쥐, 개굴개굴 개구리 소리로 생생하게 살아났어요. 마침내 마지막 소리 연주가 잦아들자 하나는 바이올린과 활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관객을 향해 말했어요. 이것이 제가 준비한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말을 마친 하나는 관객석을 향해 공손히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겐지 오빠가 깜짝 놀라 부탁을 하나에게 했어요. 하계회 연주를 한 번 더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 웃기는 음메 소리 한 번 더 들려줄래? 그러자 고지 오빠도 말했어요. 미친 고양이 소리도 듣고 싶어. 그래서 하나는 다시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어요. 오빠들은 물론 엄마, 아빠까지 웃음을 터뜨리며 다 같이 즐거워해서 하나는 더 기쁜 마음으로 연주를 마쳤어요. 내년쯤이면 하나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작품 중 한 곡을 근사하게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반딧불이 춤추던 여름밤을 떠올리며 연습해온 짧은 멜로디만을 켤 뿐이지만요. 하나는 눈을 감고 그려보아요. 그 멜로디가 창문을 타고 흐르고 또 흘러 옥토끼 사는 밤하늘 달을 지나 할아버지 귓가에 닿는 광경을 말이에요. 아마도 할아버지는 그 멜로디를 듣고 환하게 미소 지으시겠죠.